이겼습니다. 법원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졌고 파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상해줄 보증보험이 있었는데도 보험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외곽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김민준 씨와 아내 이수진 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한때 박철수 씨와 금전거래로 얽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박철수 씨가 갑자기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민준 씨 부부에게 정상금을 내놓으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가압류가 뭔지 아십니까?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나면 그 내용이 건물 등기부 등본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등기부에 가압류라고 딱 찍히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은 팔 수도 없고 담보로 쓸 수도 없게 됩니다. 민준 씨 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건물이 그렇게 꽁꽁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민준 씨 부부는 건물을 풀기 위해 법원에 현금을 맡겼습니다. 이걸 해방공탁이라고 하는데요.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현금으로 임시 보증금을 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공탁금에 붙는 이자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다는 거였습니다. 박철수 씨 때문에 현금이 묶여있는 동안 민준 씨 부부는 그 이자 차액만큼 고스란히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철수 씨가 제기한 정상금 청구,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처음부터 근거 없는 부당 가압류였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이제 민준 씨 부부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박철수 씨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을 받은 겁니다. 면책이라는 게 뭐냐면요. 법원이 파산한 사람의 빚을 공식으로 없애주는 선고입니다. 이제 박철수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봤자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방패가 생긴 거죠. 이겼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민준 씨 부부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보험회사와 공탁보증보험이라는 걸 체결해뒀다는 겁니다. 이 보증보험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면요. 박철수 씨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현금 대신 보험증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나중에 이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보험입니다. 민준 씨 부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약관에 집행권원을 먼저 가져와야 한다고 딱 적혀 있었거든요. 집행권원이 뭐냐면요. 확정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법원이 공식으로 확인해준 문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안 갚아도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이 공식으로 내준 강제 청구 자격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약관은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민준 씨 부부는 박철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이 소 자체를 각하해버렸습니다. 박철수 씨가 이미 파산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이익 자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결국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수진 씨의 청구는 포기하는 대신 민준 씨에 대해서만 약 274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부는 이 결정문을 들고 보증보험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사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 화해 권고 결정은 저희 약관에서 요구하는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민준 씨 부부는 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 기각, 항소심 기각, 그리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 이 판례가 유익하겠다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핵심 이유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보증보험의 성격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아시죠?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바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증보험은 구조가 다릅니다.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집니다. 친구 빚 보증을 서주는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인에게 돈을 받으러 가려면 먼저 채무자에 대한 빚을 법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듯이 보증보험도 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먼저 갖춰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해 권고 결정은 왜 안 됐을까요? 법원은 이게 보험약관이 요구하는 집행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이수진 씨는 이미 화해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해버려서 애초에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길을 완전히 막은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안 썼다는 겁니다. 박철수 씨가 파산했더라도 사실 길은 있었습니다. 파산 면책이라는 건 박철수 씨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거지 보증보험사처럼 보증을 서준 쪽의 책임까지 없애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철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금액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을 따로 받아뒀다면 그걸 집행권원으로 삼아 보증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 부부는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화해 권고 결정 하나만 들고 간 거였습니다.
오늘 판결을 체크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보증보험은 바로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피해자가 곧바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약관이 정한 집행권원을 먼저 갖춰야 하고 화해권 고결정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 상대방이 파산해도 보증보험을 포기하지 마세요. 파산 면책은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금액 확인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세요. 보증보험이 걸린 분쟁이라면 약관이 요구하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를 잘못 밟으면 이겨도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보신 분 계세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부당한 가압류 피해 보상. 이겼어도 집행권원 없으면 보험금도 없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부당 가압류를 당하셨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꼭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당한 분들이 이런 판결을 보면 얼마나 속이 타겠냐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판례 기억해 두시면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분들한테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다뤄주셨으면 하는 판례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판결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